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소일입니다. 목 디스크 환자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2010년 무렵부터는 더욱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IT 기기를 주로 사용하는 20대 젊은 층에서도 목 디스크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오늘은 군산 서울의료의원 김정률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의 올바른 진단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 그러나 최근 젊은 층에서도 퇴행성 목 질환들이 쉽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습관병이라고 불리는 퇴행성 목 질환들. 목 질환의 올바른 진단과 치료에 대해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정률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젊은 사람들은 몸의 회복력이 좋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개운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뭐 어깨가 누르는 느낌이라든지 목이 뻐근하다든지 이렇게 개운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젊은 층 목 질환의 환자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 원인이 뭘까요? 요즘 젊으신 분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죠. 네. 그러면서 TV를 본다든지 컴퓨터를 응시한다든지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누구도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혀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숙여서 보게 되죠. 목은 머리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네. 고개를 이렇게 쭉 빼는 행위들은 목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을 빼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내 머리 위에 15kg 쌀가마니 그 무게가 걸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목 근육이라고 하면 목 주변에만 이렇게 근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깨 축지나 날개 축지로 내려가는 근육들도 있기 때문에 어깨 축지가 곰 3마리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무겁다든지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치 않다든지 잘 뭉친다든지 하는 거북목이나 일자목 증후군 환자들이 많이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목의 통증이 목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 그리고 어깨의 질환을 좀 미리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까 전에 거북목이나 일자목 증후군의 증상은 말씀드렸고요. 목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는 팔이 저리거나 손이 저려서 내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깨가 아프시다고 내원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어깨는 이런 어깨 축지나 날개 축지를 의미하는데요. 이럴 때 경추신경 자극 검사가 자가 진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추신경 자극 검사라는 것은 목을 이렇게 살짝 뒤로 젖히고 아프신 팔 쪽으로 목을 움직였을 때 아프시던 팔이나 어깨 축지 통증이 더 심해지면 네. 아, 내가 목 디스크가 있구나 생각하셔도 크게 틀린 생각은 아니고요. 특히 머리 위에 손을 올렸을 때 아프시던 팔이나 어깨 축지의 통증이 좀 줄어들게 되면 내가 수술할 정도로 심하구나 생각하셔도 크게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예.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 같은 어깨 질환들은 옷을 입고 벗을 때라든지 그리고 팔을 오히려 올렸을 때 네. 통증이 더 심해지고 아프신 어깨를 저녁에 대고 주무시면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을 움직였는데 아프시던 팔이나 어깨 축지가 아프면 목 디스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팔을 이렇게 돌렸을 때 통증이 생기면 어깨 질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질환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다르네요. 네.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담 걸렸다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네. 이것도 목 질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목이나 어깨 축지가 아프게 되면 담 걸렸다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네. 파스를 붙여준다든지 며칠 쉬어주면 좀 좋아지는 경우를 가끔 느끼게 됩니다. 예. 이럴 때 내가 근육을 좀 풀어주면 좋아지겠거니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목에 부담이 갈 만한 행동들,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일을 했다든지 소파에 기대서 잠을 자버렸다든지 하는 행위가 아니고 잠 잘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목이나 어깨 축지가 아프면 이것은 담이 걸린 게 아니라
목 디스크 변성이라든지 디스크가 좀 삐져나오는 탈출 네. 같은 경우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갑자기 목이나 어깨 축지에 통증이 생기면 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목이 좀 안 좋아지는구나 생각하시는 것이 더 올바른 생각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수술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네. 비수술적 요법이 많은 추세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증의 디스크 같은 경우는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적절한 인대 강화 치료나 목을 좀 빼주는 견인 치료 같은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심한 경우, 중증의 디스크 같은 경우는 경추경막의 신경치료나 수액성형술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추경막의 신경치료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위마취를 좀 한 다음에 목 안에 바늘을 넣어서 네. 염증이 생긴 부위에 씻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액성형술 같은 경우는 특수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전극이 달린 아주 가느다란 바늘을 디스크 내부에 직접 넣어서 돌출되어 있는 디스크를 태워주는 방법입니다. 둘 다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이죠. 그런데 목에는 이제 뇌로 이어지는 네. 신경다발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수술을 한다든지 뭐 주사를 투입한다든지 하는 게 많이 겁날 것 같거든요.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목은 온몸으로 가는 신경 통로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도 대단히 조심해야 되죠. 예. 우리가 허리를 신경 치료할 때보다 목을 신경 치료할 때 의사들도 10배 정도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시술이 끝나고 나서도 환자의 심박동수라든지 호흡수를 체크한다든지 해줘야 되죠. 하지만 이렇게 난이도는 좀 있는 반면에 효과는 더 좋은 편입니다. 네. 목 디스크도 허리 디스크하고 비슷하게 한 60% 정도는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수술하실 필요는 없어요. 튀어나온 디스크 주변에 대기세포가 물려가지고 잡아 먹어버린다든지 네. 아니면 디스크 자체가 수분이 빠지면서 말려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으니까요. 수술은 딱 두 가지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 아니면 마비갑이 좀 진행돼서 손에서 볼펜이라든지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죠. 많은 분들이 목 수술을 되게 겁내하시는데 수술은 난이도는 있는 편에 반면에 효과는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은 돌출된 디스크들을 잘라내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목 디스크는 문제가 된 디스크를 통째로 다 꺼내버리고 네. 인공 디스크나 인공 관절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재발할 위험성이 거의 없죠. 목 디스크가 있으면 잘 때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환자에게 맞는 베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목 디스크에 걸렸으면 베개를 좀 좋은 걸로 사야 되지 않느냐. 네. 요즘 기능성 베개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들이 설명하는 것은 특별한 베개가 필요 없다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은 베개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잘 때 보면 20번 이상 몸을 뒤척이게 됩니다. 네. 누워있을 때는 맞던 베개도 옆으로 베면 맞지 않죠. 그래서 특별한 베개보다는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베개들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심하게 이제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 베개를 이제 무릎 안에다 이렇게 옆으로 끼워놓고 잔다든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평소에 목 디스크나 일자목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경락이나 마사지 많이 받잖아요. 네.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목 디스크에 걸리면요,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은 움직이면 목 디스크가 더 빠져나올 것 같으니까 네. 본능적으로 꽉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통이 생기고 아프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적당히 근육을 풀어주는 거야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근육을 풀겠다고 원인은 놔두고 목을 좀 비튼다든지 네. 아니면 팔꿈치 같은 걸 꽉 눌러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증상을 완전히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목 디스크도 허리 디스크와 비슷하게 습관에서 생기는 습관병입니다. 평상시 생활 습관을 올바로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오래 보신다든지 책상 사무를 오래 하실 때는 고개가 빠지지 않도록 등을 이렇게 살짝 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젊은 남자분이 스마트폰을 볼 때는 고개를 숙이고 목을 쭉 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목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되죠. 중년층 이상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TV를 보실 때 팔을 이렇게 꿰고 옆으로 보신다든지 네. 소파에 누워서 춤을 주무신다든지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젊으신 분들이야 탄력성이 좀 좋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만 중년층에서는 목 디스크와는 지름길입니다. 노년층에서는 새로 뜨개질을 하거나 십자수를 배운다든지 붓글씨를 배우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고개를 숙여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정률 원장과 함께 일자목과 목 디스크의 올바른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아픈 어깨를 주무르는 일은 효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데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어깨 통증을 달고 살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이번 시간은 어깨 통증의 원인 치료, 그중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결려오는 어깨.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이 이제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질환이 아닙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의 원인 치료, 그중에서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흔히 동결견이라고 하는 질환을 50견이라고 더 많이 부르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50대에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깨 질환이 잘 나타나는 나이대가 있나요? 병원에 어깨 아파서 오신 분들을 보면 5, 60대가 가장 많죠. 네. 그렇다고 뭐 5, 60대만 어깨가 아픈 건 아닌데 딱 50대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어깨가 아파지면 내가 나이가 좀 들었나 보다. 내 젊음이 끝이 난 거 아닌가. 이제 내가 인생에서 돌아가야 될 반환점에 선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또 하십니다. 예. 나와 같은 또래 나와 비슷한 어깨 증세로 병원에 옵니다. 나만 어깨가 아픈 것 아니고 그 병원에 가보면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들이 비슷한 증세로 그 병원 로비에 앉아 있습니다. 예. 30대들은 어깨 충돌증으로 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5, 60대들은 어깨 심줄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아무리 많은 분들이 뭐 비슷한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해도 이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깨 아픈 사람들 얼굴만 보고 진단을 내릴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분들 얼마나 어깨가 불편한지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분이 어디가 고장났겠다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깨를 만져보면서 돌려보거나 아니면 힘을 눌러보거나 그러면서 진단을 내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촬영해봐서 엑스레이나 MRI를 촬영해봐서 이 부분이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찾아내서 고치는 연장을 골라잡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팔이 굳어지면서 통증으로 오신 젊은 남자입니다. 네. 지금 제가 팔을 올려보니까 팔이 귀 뒤까지 넘어가지 않게 되고 일정한 각도에서 멈춰 서 있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제가 밀게 되면 통증 때문에 굉장히 겁을 내야 합니다. 이분의 엑스레이와 MRI 소견을 보게 되면요. 지금 좌측에 보면 엑스레이 소견에 보면 뼈가 이렇게 길어나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우측 MRI에는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 염증의 그림자입니다. 네. MRI는 살의 그림자거든요. 예. 염증도 그림자를 통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이처럼 MRI 소견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염증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의 진단은 아까 팔이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네. 50견과 뼈가 길어나 있는 충돌증후군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염증 같은 경우는 주사로 해결하면 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길어난 뼈까지 같이 제거를 해야 되니까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더 낫겠죠. 염증이 있는 사람들이 앞에 분은 염증이 있다고 주사 치료를 하는데 왜 나는 같은 염증인데 수술을 권하냐고 그렇게 불만스러워하는 것도 바로 이런 뼈가 길어나와 있으면 단순히 주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충돌 증후군 말씀하셨는데 30대처럼 젊은 층에서는 충돌 증후군이 좀 더 많다. 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왜 생기는 거고 진단은 어떻게 내릴 수 있나요?
우리가 충돌증후군이란 말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네. 뭐 기계가 됐든 사람이 됐든 충돌한다면 좋을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사람도 충돌하게 되면 자꾸 부딪히다 보면 싸움 나기 마련이겠죠. 예. 근데 이런 충돌증후군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깨 충돌증후군이 진단이 내려지면 이분은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갈수록 점점점 안 좋아지게 됩니다. 제가 어제 만난 젊은 남자 같은 경우는 30대 후반에 제가 만나서 충돌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힘줄이 너무 괜찮아서 그 당시는 주사 치료만 했거든요. 근데 8년이 지나서 어제 오셨는데 보니까 8년 전에는 힘줄이 정말로 괜찮은 상태였는데 네. 이번 8년이 지난 다음에 MRI를 찍어보니까 힘줄이 8년 전보다 많이 달아져 있었습니다. 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불편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충돌증후군이 있으면 앞으로 점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막아줘야 돼서 충돌증후군이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충돌증후군 환자를 진찰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 제가 어깨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잡고 일부러 돌려보게 됩니다. 이렇게 팔을 돌려보면 어깨 내부에서 뼈와 심줄이 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이분의 엑스레이를 쳐다보면 지금 아래서 보다시피 여러 가지 엑스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사람마다 이 얼굴 모양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코 높이도 다르고 뭐 턱 길이도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깨뼈 모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어깨뼈가 더 과도하게 아래로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 또 어깨뼈 아래로 돌출이 돼 있기도 합니다.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팔만 조금만 올리기를 해도 힘줄과 스치면서 뚝뚝 소리도 나고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 결국은 힘줄이 다뤄지고 부분 파열이 오고 결국은 완전히 떨어지게 되겠죠.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이 뼈의 문제라면요. 그러면 그냥 엑스레이상으로도 진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만 찍어도 충돌 증후군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깨 진찰 도구 중에서 엑스레이는 어깨 뼈의 그림자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 MRI는 어깨 주변의 살 그림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살이라고 하면 심줄이라든가 인대라든가 관절 주머니 또 심지어는 어깨 속에 있는 염증의 그림자가 MRI 찍게 되면 하얗게 보이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좀 더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MRI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다에 그물을 쳐서 뭔가 걸려들겠지 하고 그렇게 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 진찰도 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봐서 의사의 머릿속에는 이분이 증세가 무슨 증세다 병명을 찾아내게 되죠. 네. 그래서 MRI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게 과연 얼만큼 심한지 그래서 그 심한 정도를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치료하는 연장을 골라잡기 위해서 MRI를 찍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엑스레이 장면입니다. 네. 충돌증후군이 와 있는 엑스레이인데 뼈가 이렇게 길어 나와 있습니다. 이분 보시면 좌측에 화살표에 보시면요. 예. 우리가 엑스레이는 어깨의 첫인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길어 나온 뼈를 보고 이분은 어깨가 문제가 있다. 이대로 두면 어깨 힘줄 파열까지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 사전에 찾아내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여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어깨 힘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돌증후군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돌출된 뼈가 팔을 움직이면서 결국 힘줄을 갉아먹기 때문에 충돌증후군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결국 뼈가 살을 망친다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충돌증후군이 있는 사람 어깨 MRI 소견입니다. 예. 좌측에서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힘줄 바로 위에 염증이 와 있고 힘줄도 이렇게 많이 낡아 있습니다. 예. 이분은 나이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써 힘줄 파열까지 진행이 된 거죠. 이처럼 MRI를 찍어서 우리가 충돌증후 증세가 얼마나 심한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 연장을 찾아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와 MRI를 통해서 어떤 게 문제인지는 찾아냈는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엑스레이, MRI상에 이상이 있다고 다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수술만 하면 아픈 어깨가 이 중고가 쇠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쓸만한 중고가 되는 상태라고 보면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60대 어깨 속에 충돌 주고 있는 사람 MRI와 관절경 소견이거든요. 네. 근데 MRI 소견을 보면 힘줄 위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물입니다. 이 물이 있다는 건 염증을 뜻하는 거죠. 네. 이 사람 관절경을 통해서 속을 들여다보면 오른쪽 보시다시피 힘줄이 보풀하기처럼 하얗게 달아지고 일어나 있습니다. 이런 소견을 보면 이분은 힘줄이 달아졌지 완전히 떨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네. 이런 소견을 보고 이런 정도 되면은 달아만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뼈만 깎아주면 되고 이거 완전히 떨어져 있다면 봉합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근데 힘줄이 너무 깨끗하다. 충돌증후군 증세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바로 주사와 운동치료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겠죠. 예. 정형외과 전문의 백장희 원장과 함께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눈 밑이 어둡게 그늘지는 다크서클.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몸이 가뿐한데도 다크서클이 진하게 들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짙은 다크서클 때문에 늘 피곤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다크서클의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요. 가장 흔한 이유는 역시 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눈가 피부는 얇고 피지선이 없어서 건조하기 때문에 외부 자극이나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탄력을 잃고 다크서클이 생기기 쉽고요. 습진 때문에 2차적인 색소 침착이 생긴다거나 눈밑 지방, 잔주름, 피하 정맥이 드러나는 것도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원인은 알레르기 비염일 수 있는데요. 비염 때문에 콧 속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면 일부 색소가 피부에 침착되면서 다크서클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봄철이면 유독 피곤해 보이는 다크서클 환자가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인에 따라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는 게 좋지만 그보다도 술과 담배를 피하고 눈가 화장은 깨끗이 지워주는 습관 치료가 더욱 중요하다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